여러분 혹시 주성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에서 북한 관련 이슈에 관해 가장 정통한 목소리를 내는 스타 기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정체는 바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의 탈북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배우는 곳. 그곳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체제 안에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체를 집어삼킨 고난의 행군이라는 지옥도 속에서 그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질서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마침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생존 방식은 이 새로운 세상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는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이었고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북한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이 악물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방식으로만 살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랬듯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단순히 몸으로 부딪혀 익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남한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게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에 숨겨진 규칙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욕망으로 움직이는지, 돈과 권력은 어떤 흐름으로 이동하는지 그는 제3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북한의 엘리트, 주성아에서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파고드는 플레이어 주성아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언론고시라는 극악의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조성민 원장의 오더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한 탈북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는 주성아 기자처럼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매일매일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힌 것 같고 SNS 속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 하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치열하게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실전, 즉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 것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도태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규칙도 모르는 게임에 던져진 채 그저 눈앞의 적을 향해 무작정 돌진만 하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당신도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모른 채 그저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무기 하나만 들고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그 끝없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가 당신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게임의 룰을 잘못 읽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당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 오더에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를 지긋지긋한 실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생이라는 게임의 승자로 만들어줄 그 숨겨진 공략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평생을 지니고 살아온 나의 낡은 영혼을 성공하는 영혼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시간당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에서 시간당 200만 원을 받는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인생의 레벨업을 직접 증명해 보인 조성민 원장은 아주 명쾌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노력과 성실이라는 낡은 지도를 던져버리고 인생에 숨겨진 소스 코드, 오더를 읽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책이 안내하는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책은 오더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더란 단순히 순서나 명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원적인 원리,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물리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세상의 본질이 녹색의 컴퓨터 코드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이 오더를 읽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이것은 세상의 겉모습만 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더를 읽는 사람들은 왜를 묻습니다. 돈은 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흐르는가? 사람들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들은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의 설계도를 보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자영업자와 세상을 움직이는 사업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둘째,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이 오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영혼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 즉 나의 존재의식을 의미합니다. 저자의 경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가 시간당 3,000원을 벌 때의 영혼과 시간당 200만 원을 벌 때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시간당 3,000원짜리 사람이야 라는 영혼을 그대로 가진 채 강의 스킬만 배웠다면 그는 기껏해야 시간당 3만 원짜리 강사는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영혼부터 나는 시간당 200만 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새로운 영혼의 수준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 영혼이라는 운영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해도 결국 원래의 설정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영혼의 기본값이 나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가난해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어쩌다 큰 돈이 생겨도 이상한 곳에 돈을 써버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식으로 결국 다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마치 실내 온도를 20도에 맞춰놓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우리 무의식은 현재 우리 영혼의 설정값에 맞춰 현실을 끊임없이 재창조합니다. 그러니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창문을 열고 닫을 게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의 설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수들의 기술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카피 유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근원적인 질서, 오더를 통찰하고 그 질서에 맞는 최상위 레벨의 영혼으로 나 자신을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것. 바로 게임 마스터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평생 나를 지배해온 인생은 실전이라는 낡은 OS를 삭제하고 인생은 게임이라는 새로운 OS, 오더를 내 영혼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여기에 매일 번아웃 직전까지 시달리는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동료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승진은 늘 입사 동기의 몫이고 회의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나는 희생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설정값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리는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 영혼혁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일과 회사를 전쟁터가 아닌 게임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작정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게임의 오더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인정받는 일은 무엇인가? 사장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재설계합니다.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착한 직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말입니다. 그러자 행동이 바뀝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는 대신 가장 중요한 일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회의에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오더를 꿰뚫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동료의 부탁도 내 영혼의 새로운 설정값, 즉 핵심 플레이어의 역할에 맞지 않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늘 그녀를 무시하던 상사가 그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묻기 시작하고 연말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모두가 놀랄만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회사와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전쟁터가 아니라 나의 지성과 전략을 시험하며 레벨업의 기쁨을 맛보는 게임 스테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아 꿈꿔왔던 자신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활력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동화처럼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 성공 뒤에는 눈물겨운 희생이 숨겨져 있었죠. 그 대가란 바로 수십 년간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나를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고통입니다. 나는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익숙한 위안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야 라는 달콤한 책임 회피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도려내는 외과수술과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자기 혐오와 자아의 붕괴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전쟁터에서 함께 뒹굴던 동료들은 게임의 룰을 이야기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이 성공 비법이 아니라 오더인 이유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질서에 안주하던 나 자신과 그 질서에 기생하던 낡은 관계들을 모두 파괴해야 하는 저항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거룩한 대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가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나를 부정하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지레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결코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과거의 자신과 모든 관계를 불태워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혁명을 시작하라고 격려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깨달음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내일 아침의 출근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던지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끝내지 못한 보고서 때문에 꼴머리를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고서를 빨리 끝내지? 라고 묻는 대신 이 보고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상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가? 이 보고서라는 게임의 오더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작은 질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문제에 허덕이는 희생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플레이어로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되고 싶은 새로운 영혼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성실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나 대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가. 돈에 쪼들리는 나 대신 가치를 창출하여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내 무의식에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는 코딩 작업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그 새로운 영혼에 걸맞은 선택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책에는 이처럼 당신의 낡은 영혼을 새로운 영혼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이라는 게임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치트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모든 여정을 마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더 이상 당신은 세상이 정해준 규칙에 끌려다니며 불평하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또 무슨 힘든 일이 닥칠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이 게임판에서 어떤 오더를 발견해볼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질투와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성공 이면에 있는 오더를 흥미롭게 분석하고 그들의 전략을 학습하여 당신의 게임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플레이어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모든 사건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누는 대신 레벨업을 위한 경험치와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현명한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문제의 본질이 맑아지고 당신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며 무엇보다 세상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오더는 단순히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나는 안 되라는 패배주의적 영혼으로부터의 독립선언서이며 인생이라는 게임에 숨겨진 법칙을 알려주는 마스터의 비밀 지도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플레이할 영혼의 OS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는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게임의 질서를 읽고 세상을 당신의 무대로 만드십시오. 이 책과 함께 당신의 영혼, 그리고 인생의 완전한 혁명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